특사경 조사 발표됐죠. 그래서 어떤 불법들을 저질렀고 이번에 얼마나 그냥 싹 다 잡혔냐, 얼마나 조심들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 보시겠습니다. 강남, 송파, 용산 등 과열 지역에 대해서 577건의 조사를 완료했다. 그리고 검찰 송치되고 입건하고 범죄 수사로 또 형사 입건되고 이런 거 많죠. 강남, 송파, 용산 등 서울 외에도 전국적으로 잡힌 곳들이 많더라. 특히 투기가 과열된 곳들, 그런 내용들, 어떻게 이 인간들이 먼지거리를 하냐, 이런 것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나오고 있죠. 아빠 찬스에 장애인 명의 부정청약, 부모 회사 찬스, 주택 구입, 이런 것들 다 걸렸다. 일단은 여기 왜 과열됐어요? 근처에 뭐 들어온다고 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했었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사실상 거래가 힘들어지니까 불법 거래로 빠져나가려고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범법증 탈세 의심 거래가 3%나 차지한다.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일단은 부모가 보험 들어줘서 이 보험을 해약한 다음에 집을 샀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증여죠. 사실 부모가 넣어준 돈 해약하면 부모가 받아야죠. 세금 내고 들어간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금 대납을 통해서 편법 증여했다. 이게 만약 통과가 된다면은 뭔 수를 써서는 될 수 있죠. 보험상을 짜고 얼마든지 불법 증여로 사용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 뭐 10년 이상 넣으면 손해가 아니다, 저축성 보험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한 10억 가입해가지고 10년 뒀다가 한 10살 때 가입해서 20세 되자마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편법 증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리고 적발된 거죠. 또 차입금, 돈을 전액을 빌려줬다. 이자 갚는지 봐야 되죠. 4.6%, 은행보다 더 세죠. 4.6% 지급되는지, 또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뭐 30억 4.6%면 얼마예요? 연 1억 3,800씩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렇다고 요거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요? 뭐 1억 3,800이면은 1,000만원 칩시다. 그러면은 자식이 1,000만원 넣고 부친이 다시 1,000만원 넣고 이런 식으로 계좌만 돌리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되죠. 어디서요? 또 사업자 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하더라. 이런 것들도 걸리고 있고, 이런 것들 세무조사 후속조치 들어가고 대출규정 위반하면 대출금 회수조치 들어간다. 국세청으로 가느냐,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으로 가느냐, 이 정도 차이인 거죠. 자, 이제 범죄, 특별공급제도 이용해서 부정청약했다. 자, 이 특별공급제도는 진짜 제대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 쓰레기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죠. 입양해놓고 특별공급 받은 다음에 파양한 인간, 이런 것들이나 뭐 장애인 이용해서 특별공급 받고서 전매,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더욱 강하게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시원 위장전입, 이거 저희가 한번 다룬 적 있어요. 서울에만 뭐 수백 곳에 위장전입해서 고시원 방은 이용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거기 해놓고서 한 10만원 정도, 월 10만원 정도 하면서 전입신고만 해놓고, 그걸 통해서 거기에 해당 지역 청약 들어가죠. 한 고시원에서 12명이 위장 전입했더라. 그리고 청약해서 부정 당첨됐다. 12명이 위장 전입한 게 아니라 위장 전입한 애들 중에서 부정 당첨된 애들이 12명이라는 거죠. 걸린 애들이. 자, 이걸 누가 주도했다? 유튜브 강사. 그러니까 지금 돈 벌게 해주겠다라는 유튜브 강사들 중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인간들이 많다. 나한테 돈 주고 상담 받아서 내가 당첨 방법 알려주겠다. 어디서 소문내지 마라. 불법이니까 소문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진짜 시세 교란 뭐 이런 걸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얘네는 실형 살아야죠. 12명이면은 뭐 사실상 저는 지금 뭐 분상제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은 무조건적으로 청약받지 마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쨌든 저들 때문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게 됐더라. 그리고 이 새끼 역시도 마찬가지죠. 실형 살아야 된다. 시세 교란 심각하게 하고 있으니. 지금 보면 어때요? 봤더니 수도권 신고 비중은 줄고 지방은 늘어났다. 왜 그럴까요? 수도권은 이게 꺾였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니 뭐니 하면서 지방으로 몰려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 담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심하죠. 수도권은 이제 담합하면 잘 안 팔리죠. 담합해서 가격 올려봐요. 더 올리진 못하죠. 유지하는 정도. 그리고 쫄았죠 많이. 그래서 그냥 실거래가만 붙여놓고 뭐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노 들어올 때 물 저어야 되죠. 그러니까 걸리건 말건 일단은 집값부터 뛰어야 된다. 당장 팔아서 빨리 뛰어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조정대상 지역 지정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때 사는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라니까요. 파는 사람들이 담합해서 가격 띄우는 거예요. 그때 지정되기 직전에. 항상 모르는 사람들이 언론과 유튜브 강사나 스타 강사, 컨설팅, 부동산 이런 데에 속아서 당하는 거다. 돈 되는 정보를 그렇게 쉽게 알려줘요. 그럴 거면 지가 돈 벌지. 자, 거기다가 취득세 줄여보려고 불법행위 한 것도 567건 잡아냈다. 70채 소유자인데 3주택 신고한다든가,
임대 목적으로 해서 취득세 감면받았는데 임대가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었다. 직접 거주했다. 이런 것 다 걸렸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요 정도는 또 567건도 이것도 오히려 또 적어 보일 수도 있죠. 광주에서만 다운거래 편법 중에 521건 적발됐고 전주에서는 1000건 적발됐다. 자전거래 의심된다는 그 거래 결국은 거의 자전거래로 나오고 있죠. 4억 원 오른 것으로 신고됐지만 신고일 한 달 내에 해야 되는데 한 달 넘게 성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즉 뭐예요? 자전거래다. 30일 이내 안 했으니까 보면 자전거래죠. 이런 식으로 1000건 호가가 미친듯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실거래가가 미친듯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저 가격에 낚여서 산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다. 재산 몰수해야죠. 몰수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저 정도 되면 금융사기잖아요 거의. 여러 사람한테 피해주고 지들이 돈 처먹고 날르는 거니까.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액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모르는 피해자들, 선의의 피해자들까지도 많이 양산되죠. 주식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더욱 강력하게 제재해야죠. 저런 건 실형 줘야 되죠. 지금 이제 어디로 간대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여기 지금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죠? 대부분 이런 데들. 그리고 집값이 최근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뛰었죠. 분명히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었죠. 부산은 뭐 조정대상 지역 해제 그렇다 칩시다. 대구, 울산, 경남 왜 그랬어요? 울산, 경남 왜 그래요? 울산, 창원, 포항 이런 데 왜 그랬어요? 오를 이유가 없었죠. 그 지역은 해당에 뭐 철강이든 조선이든 이런 메인 사업을 중심으로 뜨는 데인데 그 메인 사업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안 돌아가고 있는데 집값이 뜬다.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뭐 여순강 이번에 지정됐죠. 여수도 할 거고 창원 뭐 말할 것도 없죠. 울산, 포항 뭐 이런 데 다 잡아낼 거다. 보세요. 뭐 아까 뭐 전주 1000건, 광주 500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는 거죠. 불법의 온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감독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뭐 공산주의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 여론을 만드는 인간들은 다 사기꾼 새끼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하고 있을 뿐이죠. 범죄가 많은 곳에는 경찰서를 설치하고 파출소를 설치해야죠. 그래야 예방이 되듯이. 금융 쪽 범죄가 많을 때는 금융감독원, 그러면 부동산 쪽 범죄가 많으면 부동산 감독원을 설치해야 되는데 하도 난리치죠. 거래가 위축되고 뭐 그런다더니 위축되죠. 당연히 사기 거래를 못하는데 사기꾼들 잡으면 은행 거래가 줄어들죠. 왜? 사기꾼 100명 잡으면 100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걸 가지고 거래 위축되니 뭐니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런 모든 사례들을 봤을 때 그 전까지 계속 가만히 냅두고 있다가 올해부터 특사경 들어가면서부터 제대로 잡히고 있는 거죠. 그거 봤을 때 분석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출범 미뤄지더라. 이런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처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신고법이랑 서비스산업법 이게 통과가 돼야 관련 제도를 정비해서 2-3개월 후에 만드는데 지금 얘가 늦게 통과할 것 같다. 빨라야 내년 2월 처리돼서 한 2개월 정도 소요돼서 내년 4월쯤 출범할 것 같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불법행위 대응반의 존속기간이 올해까지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1, 2, 3, 4월 내년 상반기에 매물들 쏟아질 건데 여기서 불법도 난리 쳐가지고 투기꾼들 다 빠져나가겠네? 요런 또 심리를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하죠. 17일날 발표된 조정대상 지역 지정 외에도 뭐가 있어요? 실거래 기획조사 및 합동점검 들어간다.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4월에 출범할 때까지 일단 이걸로 버티겠다는 거죠. 근데 4월에 출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필요시 연장 가능. 그러니까 너네는 불법 못하도록 계속 잡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죠. 하는 거 봐봐요. 몇 시에 샀냐? 별걸 다 조사하는 부동산은 몇 시에 샀는지 알아야죠. 그럼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자꾸 이런 여론을 만들다. 누가? 언론이. 정부가 올렸어요? 정부가 내일부터 집값을 다 1억씩 올려서 파시오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아니죠. 정부가 사지 말라고 그랬는데 샀으면 정부가 올린 거예요. 그리고 뭐 부동산원 이런 걸 왜 하는지 어이없다. 왜 어이없어요? 제출하는 걸 어이없어 하고 문제 삼아하고 그런 거예요? 탈세하려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이 인간 탈세했는지 잡아봐야 돼요. 그리고 막 이런 것들 막 다 제출해야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매수자와 매도자 중개자 각각 적으라고 그랬는데 라는 거죠. 사실상 저거는 근데 부동산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저거를 좀 더 체계화 시켜서 부동산에서 제출하도록 만들어라. 그 많은 수수료 받아 처먹고 뭐하냐. 저런 거 해야죠. 자, 결론 이번에 대량 검거됐죠. 그 전에 특사경 했던 거 몇 달 전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누락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잘 안 잡혔는데 확실히 제대로 들어가 보니까 대량 검거되더라. 그 뜻은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감독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반대 여론 뭐 별거 가지고 반대 여론 만드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었다가 아니라 왜 하는지 어이가 없다. 이 정도로 얘기 나오는 건 뭐예요? 반대하는 것들은 탈세 혹은 사기꾼들이다. 그렇지 않고 반대하는 뭐 이유 해가지고 뭐 번거롭고 귀찮고 할 거면 마스크는 왜 쓰고 다녀요?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나가서 코로나 걸려버리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번거롭고 귀찮고 이런 핑계 대면서 뭐 저기 뭐 한다 뭐 정보 다 들여다 보니까 뭐 이걸 가지고 뭐 독재를 하려고 한다느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돌아다니는 것부터가 독재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정치 여론 만들어서 반대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핵심은 주도하고 있는 것들은 탈세범들이랑 사기꾼들이다. 그리고 내년에 출범 늦어지면서 내년에 좀 꿀 좀 빨아볼까 했는데 이번에 다 발표했죠. 12월 17일 같이 발표했죠. 적어도 21년 3월까지 강화하겠다. 해볼 테면 해봐라. 대부분 잡아낼 거다. 다만 처벌이 좀 약하니까 아직도 저짓거리 하는 것 같으니까 처벌을 좀 강화해서 탈세하는 거는 2배로 물리고 사기 분양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은 실형을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잡는 방법은 필요하겠더라. 이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